지금부터는요, 휴가철을 맞아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두 곳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창원의 팽나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바로 그 창원시 팽나무인데요. 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뉴스탑10 제작진이 직접 문화재청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 청 직원들도 보고 계속 문의를 했고 또 국민들한테 몇 번 전화가 온 게 있었어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자. 폐기성이라든가 뭐 역사적 가치라든가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금주 중에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저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친엄마로 추정되는 사람과 또 얘기도 하고 뭐 드라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 해당 드라마 장면 뭐 요즘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고 최근 에피소드 중에 저 창원시의 팽나무가 등장하면서 여러 화제가 됐었는데 저거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검토한다. 이 드라마 효과입니까? 네. 그러니까 드라마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이제 저 팽나무를 가로질러서 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를 내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예. 실제로 문화재청이 저 팽나무가 보호수로서 이 문화재로 좀 지정이 가능한지 한번 타진해 보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드라마 효과가 진짜 실제 이 정부 기관을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서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문화재청에 저거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 전화도 많았기 때문에 이 문화재청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화재로 지정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호영 변호사님 제가 좀 약간의 삐딱한 시각으로 보자면 뭐 물론 천연기념물로 검토한다니까 지정이 되면 좋긴 한데 이게 마치 드라마 인기 편승해서 부랴부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건 아니지 이게 무슨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뭐 어쨌든 이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 1-2에 보면은 자세한 이제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단순히 인기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전혀 동떨어진 어떤 천연기념물 지정을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가만히 안 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검토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지정조사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 행정조사를 할지 말지는 뭐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재량이나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그런 조사의 그런 이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드라마이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으니까 뭐 드라마든 영화든 소설이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사 권한을 발동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렇게 삐뚤어지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삐뚤어지게 본 거 아니에요? 약간 삐딱하게 본 건데 일단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창원시의 팽나무 말고도 그런데 또 한 곳에서 사람들이 적잖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보험금을 노린 이은혜의 계곡 익사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글쎄요, 바로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여기 해당 계곡에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 이호영 변호사님. 글쎄요, 뭐 시민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저 계곡 가서 다이빙 한다니까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데 이거를 살해당한 장소가 관광 명소로 바뀌었다. 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삐딱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은 지금 이은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 계곡살인 사건으로 유명했고, 맞아요. 그다음에 머릿속에 남은 거는 뭐 용소 계곡, 용소 폭포, 다이빙 명소 이런 것들이어서 아마도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이게 지금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계곡이든 산이든 바다든 놀러 가야 되는데 계곡을 가시는 분들이 가평 쪽으로 가다 보면 그때 맞아 이 명소가 있었죠. 명소는 아니죠. 이게 사건 장소니까.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다이빙을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거고요. 저렇게 다이빙을 하는 저 지금 계곡이 아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계곡일 텐데
그러면은 법률상으로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그 관할 지자체의 그 안전상 주의 의무를 지킬 수 있게 저 계곡이 안전하게 관리되게 할 의무는 지자체에 있기는 한데 만약에 저기서 다이빙 하다가 사고 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저게 뭐 살해당한 장소이기 전에 예전부터 관광 명소였으니까 갈 수는 그렇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안전사고 아니겠습니까? 네, 안전사고가 실제로 보면은 일단은 그 저 범죄 피해자가 한 명 사망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렇게 다이빙을 하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안전요원이 뭐 한 대여섯 명 지금 배치가 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리 안전 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다이빙하는 과정에서 뇌진탕 같은 걸로 사고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요원이 퇴근하잖아요. 또 6시 이후에. 6시에. 네, 그 이후에 입수했다가 사고 나면 지자체의 배상 받기도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휴가철 돼서 이은혜 사건이 소환이 됐어요.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회 보면 개그 콘서트보다도 재밌다. 오늘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설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은 왜 철험회를 놓지 못할까요? 또 보겠습니다. 물리력을 가진 집단이 집단 행동을 해요. 경찰서장 회의를 비판하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쿠데타라니 단어 사용이 사태를 더 확전시킨다. 이상민 장관의 저발은 부적절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고우림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김연아 선수의 예비 신랑 얘기까지 댓글로 만나봤습니다.